미국이나 서방은 물론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중국의 6세대 전투기가 나와서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NGAD 사업의 목표는요, 현재 운용 중인 F-22 랩터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함께 작전을 수행할 CCA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 GPT-4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상상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지금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무인 전투기를 통제할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프랭크 켄달 공군 장관은 NGAD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기로 6세대 유인 전투기 사업은 점차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그 방향성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KF-21 보라매와 함께 작전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AI를 개발함으로써 6세대 전투기급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다목적 무인기하고요, 무인 전투기, UCAV 및 인공지능을 개발 및 통합함으로써 NACS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6세대 전투기 개념은 무엇일까요? 국방과학연구소의 6세대 전투기 개념은 무엇인가요? 네, 카이의 무인 전투기가 아직 개념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해서 국방과학연구소는요, 이미 20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전 과정을 보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오리 X1 스텔스 시험기가 개발된 이후 먼저 지상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 수준을 측정함과 동시에 2015년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2018년부터는 광대역 저피탐 UAV 기체 구조 기술 연구 사업을 활용해서 대한항공이 2021년에 전장 15m급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체 구조물을 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작된 무인 전투기 기체 구조물을 해미 시험장에 있는 대형 실외 근전계 RCS 측정 시설을 사용해 정밀히 측정을 했어요. 그 결과 요구된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날개 길이 2.5m짜리의 실제 비행이 가능한 스텔스 축소기를 개발해 다양한 비행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오리 X1 개발에 성공한 이후 가오리 X2 혹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로 호칭되는 중대형 스텔스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가오리 X1이 단순한 비행만 가능한 것과 비교해서 가오리 X2는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전투경 AIEEE 2호 터보팬 엔진을 사용해 실제 아음속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무장용 웨폰베이를 갖추고 있어서 실제 무장을 투하하는 테스트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가오리 X2의 주요 성능을 보면요, 전장 12m의 날개폭은 20m고요. 우선은 우크라이나 엔진이죠. 이게 추적이 한 5,500파운드급 되거든요. 요거를 사용하지만 2020년대 후반에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국산형 5,500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요, 가오리 X2 시제기는 2026년까지 완성될 계획이고요. 이어서 203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한 기술이 축적된다면 2033년까지 날개폭 22m짜리 실용용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할 예정이죠. 본 무인 정찰기에는요, 국산형 8,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실용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의 정확한 성능은 아직 보완사항이지만 관계자는 미 해군이 초기 운용을 개시한 MQ-25 스팅레이 무인 급유기와 거의 동급의 중대형 무인기가 개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는요, 지상 정찰을 위한 SAR, 이거 여러분 아시죠? 합성 개구 레이더, 요거 외에 F-35A에 장착된 EODAS 체계, 그러니까 스텔스화된 전자광학 탐지 장치를 장착해 정찰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먼저 개발한 이유는요, 무인 정찰기는 일정한 속도와 고도만 꾸준히 발휘하면 되므로 그만큼 개발과 제작 모두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북한에 대한 침투 비행이 가능함은 물론 전시에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기지와 대구경 방사포 기지 부근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정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형 무인전투기 개발 사업은 언제 본격화될까요? 네, 2032년까지 제한된 기동 성능을 가진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개발된 이후에 2036년까지는요,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개발될 계획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기본적인 형상은 스텔스 무인 정찰기와는 똑같아요.
그쵸? 하지만 훨씬 고기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체 구조가 보강된과 동시에 엔진에 애프터버너라는 추력 증강 장치가 장착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투기급 고기동성과 가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웨폰 베이를 탑재해서 무장 운용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수직꼬리 날개를 추가해서 고기동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KF-21 보라매와 무인 전투기와 공동 운용 기술을 개발하고자 저피탐 무인 편대기 소요 기술 연구 및 시범기 개발 사업을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이 2021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실제 비행시험을 수행할 KUSLW, 이게 코리안 에어 UAV 시스템스 로얄 윙맨 무인 편대기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KUSLW는요, 올해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KF-21 전투기와 함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KUSLW는요, 전장이 10.6m, 전폭이 8.4m고요. 우수한 자율 비행 능력, 스텔스 능력, 그리고 무장 탑재형 웨폰 베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KF-21 보라매와 함께 고기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꼬리 날개까지 갖추고 있죠.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이 KUSLW를 활용해서 유인기 기반 무인기 임무 통제,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링크와 저피탐 안테나, 다수 무인기 자율 임무 계획, 그리고 무인 편대기 군집 비행 제어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KUSLW는 실제 전투용이 아닌 2036년에 등장할 한국형 무인 전투기 조종에 필요한 AI 기술, 적에게 발각되지 않은 저피탐 데이터 링크, 또한 다수의 무인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할 때 필요한 인공지능 제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KUSLW가 이게 시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밴드에 대한 스텔스 능력만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향후 2036년에 등장할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요, 훨씬 대형화된과 동시에 S밴드, C밴드, X밴드에 대한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은요, 이 KF-21 보라매 블록 3 사업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KF-21 보라매는요, 널리 알려졌듯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우수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고요. 이미 4.75세대라는 말도 있죠. 여기에 추가해 무장을 내장할 수 있는 웨폰 베이 체계를 장착하고 현재 외부로 노출된 상태인 IRST 장비나 타겟팅 포도 같은 장비를 F-35A에 장착된 EODAS처럼 하나로 통합함과 동시에 스텔스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쉽죠. 이게 마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웨폰베이의 문을 열고 무장을 투하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통신용 안테나, 그리고 IRS나 타겟팅 포도 같은 외부 장착물을 돌출되지 않게 내장하는 기술 역시 이게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런 기술들이 확보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군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KF-21 블록 3 개발 시점을 2040년대로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염갑한 스텔스 전투기인 J-35를 등장시킴에 따라 KF-21 보라매가 전투기 판매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히 KF-21 블록 3 개발 사업이 시작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현재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가 열심히 해외 파트너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죠. 제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말고 캐시가 두둑한 좋은 개발 파트너를 필사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 한국형 모델이 국제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의 한계로 인해 미국, 중국, 프랑스가 추진 중인 6세대 유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에 도둑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자원인 KF-21 보라매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그리고 AI를 연동시킴으로써 6세대 전투기와 동급의 전투력을 확보하려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한국형 6세대 전투기 체계가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될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6세대에 굳이 사람이 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허언이 아닌 게 여러분 잘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외에도 프랑스가 2030년대 이후 라팔 F5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착수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예요? 사람 타는 건 그냥 라팔이야. 라팔 그냥 업그레이드 시킨 거에다가 뭐예요? 얘네도 그냥 무인 전투기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그 전투기 만드는 나라 있죠. 어디예요? 스웨덴이죠. 스웨덴은요, 처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진행 중인 유인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를 했지만 현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펜과 함께 작전하는 무인 전투기 독자 개발 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KF-21 보라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한국형 6세대 전투기 모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한국형 모델은요, 유럽제 모델보다 가격이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놈의 가성비, 그쵸? 또한 미국은요, 최신 무인 전투기 해외 판매에 아주 신중할 거예요. 따라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어디? 중국입니다. 중국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항공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자들은 우리의 장점도 상당하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로 인해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핵심은 뭐냐? 중국의 딥시크 역시 미국의 인공지능 칩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1월 13일 미국은 첨단 인공지능용 칩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 미국제 인공지능 칩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1등급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 전쟁의 핵심이 인공지능이 된 상황에서 1등급 인공지능 칩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무인 전투기의 성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국은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우수하다 해도 하드웨어의 처리 성능이 빨라야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코리안 시리즈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 티켓팅할 때 굳이 집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안 하고 PC방 왜 가? PC방 가서 우리 광클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터넷의 속도와 컴퓨터의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인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탐지한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공중전 전술을 선정하기 위해서는요, 인공지능 칩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용 CPU와 GPU는 물론 고성능 인공지능 칩의 수출을 금지한 상황이죠. 추가에 무인 전투기의 기동성과 양산 가격은요, 탄소 복합 소재 기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약 20년 정도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항공용 탄소 복합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해서 다행인가? 또한 A사 레이더의 핵심인 질화관련 소자 그리고 고성능 엔진 확보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유진영 선진국가의 기술과 소재를 기반으로 중국보다 우수한 무인 전투기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요, 2036년까지 개발될 계획이고요. 날개폭 22m급의 대형 기체에 5톤 이상의 다양한 임무 장비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KF-21의 날개폭이 11.2m인 것을 고려하면요, KF-21 보라매보다 큰 한국형 무인 전투기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KF-21과 한국형 무인 전투기에 사용될 수 있는 16,000파운드급 한국형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도 시작이 되었죠.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 공군이 중국 공군에 맞설 수 있는 전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정, 계획입니다. 실체가 있는 중국과는 달리 우린 죄다 예정과 계획뿐이 없어요, 현재. 그리고 또 개발 파트너, 즉 물줄을 찾아야 어찌저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나라에 더욱이 여러분, 세상은 눈깔 튀어나오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싸움박질에 몰두해 있습니다. 현대전의 기술적인 이해도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큰 그림 그리는 거 역시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1월이었죠. 트럼프 당선 바로 다음 날 국내 유수의 국제 정치 학자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대회를 참가할 기회가 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말이 우리나라의 불안 요소는
트럼프 재집권이나 중국의 팽창 정책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국내 정치의 극단성과 분열이라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역시 배운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